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득입니다. 미국에서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5년간을 한번 평가하는 그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양산에서의 동네 할아버지 코스프레와는 또 관련 없이 지난 5년간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이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어떤 한 인간을 이렇게 5년 동안 자세히 관찰해 본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재임 기간 동안 정말 열받는 일도 많이 있었고 정말 심적으로 좀 괴로울 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떤 이렇게 좀 평가를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어떤 많은 또 좋든 싫든 많은 관심을 한 사람에게 가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특별히 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제가 정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평가하는 시간이니까 또 잘한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이 잘한 거를 찾기가 개인적으로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또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제가 한 문재인 대통령 재임 한 4년쯤 됐을 때인가요? 그 전까지는 뭘 잘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질 않았는데 하나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푸틴이라든가 트럼프라든가 혹은 북한의 김정은과 비교해도 어떤 여자 관계가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뭔가가 있는데 걸리지 않아서 알려지지 않아서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은요. 일단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거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어떤 대통령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혼외자다 뭐다 해서 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거는 잘한 거고 또 칭찬해 줄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황장 소장님도 또 이렇게 잘한 거는 또 잘했다고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잘한 거를 하나 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을 한번 평가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저는 처음으로 꼽고 싶은 키워드는 세월호입니다. 사실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이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안타깝고 정말 아이들 생각만 해도 언제든지 정말 마음이 우울해지고 또 슬프기도 하겠죠. 다만 이 아이들의 어떤 이런 안타까운 죽음과 별개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정치적으로 정말 집요하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주 대표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퇴임하기 직전까지도 무슨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그 아이들을 또 자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정말 세월호로 인해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소한 그런 어떤 안타까운 죽음들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어떤 대한민국을 다른 건 몰라도 설령 경제를 망치고 방역을 망치고 다른 걸 망쳤더라도 최소한 더 안전한 나라만큼은 만들고 퇴임을 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봐도 더 안전해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퇴임 직전에는 광주 쪽인가요? 거기서 이제 건물까지 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지던 시절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안전은 별로 이렇게 나아지지도 않았는데 세월호를 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은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여자 아이스 하키팀입니다. 저는 그 2018년도 그 평창 올림픽 때 여자 아이스 하키팀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그게 뭐 그냥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대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그 아이스하키 팀이 정말 똘똘 뭉쳐서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과 무슨 평화쇼 한답시고 북한 선수들을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집어넣었죠. 그래서 이거는 마치 그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의 어떤 수비 라인을 무슨 조기 축구의 아저씨 멤버들로 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 하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정말 한 명만 이렇게 선수가 바뀌어도 제대로 플레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데요. 그 북한 선수들 솔직히 뭐 우리 그 남한 선수들에 비해서 어떤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메달권에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정말 공정하게 정정당당하게 한번 겨뤄볼 수 있는 기회를 자기 멋대로 이제 빼앗았다는 거는 굉장히 악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도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했으니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점수를 공부 하나도 안 한 아이들의 점수와 합해서 평균으로 나눠서 그 평균 점수를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은 자기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그 자기가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어떤 불공정한 그런 것을 강요하고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선수들에게 어떤 꿈을 자기가 함부로 짓밟은 게 아닌지 한번 고민해볼 문제고요. 그리고 정말 그 평화쇼가 진심 어린 정말 평화쇼였다면 10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 가짜 평화쇼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가짜 평화쇼에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어떤 그런 노력과 땀을 희생제물로 삼았다는 것은 정말 안 좋은 일이었다, 악한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요, 그 김정은입니다.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을 5년여 동안 관찰하면서 저 사람은 김정은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느낌을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지금 뭐 김정은이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자기 후계자로 문재인을 지명하고 뭐 죽는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뭐 예를 들어 북한 수령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뭐 김정은이 지금 하고 있는 뭐 살았을 때 했던 행동들을 그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칭찬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은 뭐 비판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았고요. 그 어떤 북한 주민에 대한 어떤 동정이라든가 특히 뭐 납북자, 탈북자, 북한 억류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같은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예전에 북한에 한번 갔을 때도 어떤 그 북한 사람들의 그 억지 환영 뭐 이런 거에 또 막 진심으로 혼자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 연출하는 것도 보고 하면은 뭔가 조금 보통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마인드가 다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요, 2019년도 11월에 있었던 그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 저는 이 사건이 문재인이 어떤 사람인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떠한 대통령이었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제가 정말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북한 선원이 이제 2명이 남한으로 왔는데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무슨
이 두 명이 뭐 북한 사람 뭐 16명을 뭐 죽였다는 등 뭐 그래서 뭐 살인자였기 때문에 뭐 북송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제 북송을 시켰는데요. 솔직히 뭐 그 두 명이 무슨 뭐 슈퍼맨도 아니고 16명을 뭐 그 작은 배에서 뭐 제압을 했다 이거에 대한 어떤 뭐 진실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일단은 남한으로 온 사람을 그런 식으로 북한에 보냈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살인죄 혹은 뭐 살인방조죄 왜냐하면은 북한에서 뭐 이 사람들을 위해 뭐 환영식을 열어주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상을 주겠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말 뭐 강제 수용소 가거나 뭐 처형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느 그 정보에 의하면 이미 뭐 처형당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게다가 또 원치 않는 곳에 끌고 갔으니까 이건 뭐 납치죄까지 포함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진실 그리고 어떤 사법 처리가는 분명히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무슨 뭐 국회에서 뭐 그랬다고 뭐 이렇게 발표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몰래 북송하다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이나 강제 북송을 한 건지 다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이 한 번 도둑질하다 걸렸으면 안 걸린 도둑질이 한 9번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정의용 씨가 뭐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전혀 상의 안 하고 뭐 자기가 뭐 맘대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믿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대통령이 결정 안 하고 뭐 정용 씨가 결정한다? 그러면 정용 씨가 대통령이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아니고. 예, 그리고 정용 씨는 만약에 그 말이 자기가 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이 일로 인해서 사법 처리가 될 때 판사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서 깜빵을 가면 제가 그때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믿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문재인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히 자연스러운 생각이고요. 마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당연히 푸틴의 결정이지 국방부 장관의 결정이 아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어떤 이방에 어떤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라엘에 좀 나사가 풀린 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왕이 자기 멋대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한 왕을 함부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이스라엘 왕이 대신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함부로 이렇게 깜빵 갈 사람을 봐주면 자기 멋대로 봐주면 본인이 대신 가는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엔 함부로 봐줄 사안이 아닌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거에 이런 어떤 강제 북송 이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문재인을 무슨 북한 대북 특산지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배신의 계절도 아니고 윤석열은 검찰을 배신하고 태영호는 북한 주민을 배신하는 건가요? 지난 5년간의 어떤 가짜 평화쇼와 가짜 비핵화 쇼가 불충분했다는 얘기인지 의문이고요. 태영호 의원은 대북 특사로 가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문재인을 얘기해야지 대북 특사로 갈 수도 있는 사람으로 문재인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정말 본인의 정체성에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신할 사람이 따로 있지 북한 주민을 그런 식으로 배신하는 거는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요.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키워드는요. 적 그리스도입니다. 네, 황당하시죠? 예, 갑자기 문재인 얘기하다 말고 적 그리스도 얘기해서 황당하실 텐데요. 예,
저도 황당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최대한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어떤 이해한 바로는 이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이제 이 온 지구에 어떤 환란이 오고 또 그 마지막에 어떤 그 7년 동안 그 어떤 악마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라는 인물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혹자는 이제 그냥 추측하기를 혹시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냐, 혹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물론 이런 거 이제 그냥 추측이고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제 저는 그냥 혼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저는 사실 좀 악마 같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적폐청산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자살하고 이러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아무리 설령 그분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전 그것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설령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무섭고 안타깝고 억울했으면 자살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러면은 어떤 그 적폐 청산을 주도하는 어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조금이라도 있다라면 어떤 그런 죽음에 대해서 어떤 애도한다든지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느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음날 와서 자기 할 말 하고 그냥 들어가는 느낌? 예,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북한선언 강제 북송, 이것도 이제 사실은 굉장히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악한 일이죠. 예. 이렇게 살겠다고 온 사람을 북한으로 이렇게 강제 북송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을까 의문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북한군들에게 이제 불타서 돌아가신 어떤 공무원분 계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6시간 동안 어떤 방치가 돼 있었던 거, 어떤 우리나라가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정부가 6시간을 방치해 놓은 것,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깜짝 놀라셨겠지만은요, 이거는 어떤 우리나라 국민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에서 혹시라도 북한의 눈치를 봤다거나 이런 문제는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또 문제가 되니까 또 반성하기는커녕 무슨 월북을 하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어떤 그 돌아가신 분의 어떤 흠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참 악한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지난 5년 동안 어떤 대북, 어떤 비핵화 사기쇼 및 종전선언 하려고 애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 뜻대로 모든 게 돌아갔다면 정말 남한이 이미 적화 통일이 됐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남한이 적화 통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죠. 정말 많이 죽어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떤 그런 것도 각오하고 적과 통일을 밀어붙인 것처럼 보였는데 종전선언을 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어떤 주한미군 철수도 속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어떤 목숨과 안보에 심각하게 어떤 저해가 되려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도 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그냥 못된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악마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영어가 조금만 잘 됐고 해외에서 인기가 조금만 많았었으면 내가 정말 적그리스도 후보에도 올려놨겠다 그런 생각을 혼자 했었는데요. 다만 이제 영어는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영어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뭐 세계 지도자가 되려면 영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인기가 아예 없죠, 사실. 그리고 이름이 하필이면 문이잖아요, 문. 그러니까 영어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이제 MON 이렇게 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사실 뭐 미국 사람들이 뭐 신문을 봐서 뭐 문이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그러면 이게 뭐 달나라 얘기하는 건지, 뭐 코리안 프레지던트가 뭘 했다는 건지 뭐 알게 뭐겠습니까? 관심 별로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좀 놀랐던 건 뭐냐면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성경에 보니까 66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게 짐승의 표라고 부르는데요. 이 666을 뭐 이마나 뭐 오른손에 받아서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뭐 직장을 가질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모티브로 만든 영화가 이제 오맨이라는 이제 영화가 옛날에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오맨에 보면은 그 데미안이라는 아이가 이제 먼 훗날에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이제 그 비밀을 알고 그 데미안이라는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결국 이제 죽이는데 실패하죠. 예, 그래서 어떤 이 성경에 나온 내용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이제 오맨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옛날에 인기를 좀 끌었던 영화인데, 그 영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데미안이라는 아이가 그 교회에 이제 십자가를 보면서 막 분노해서 막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떱니다. 예. 진짜 본능적으로 이제 자기의 적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어떤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은 이제 두 명이 있어요. 데미안하고, 오맨에 나온 데미안, 그리고 옛날에 그 유시민 씨가 예전에 십자가를 보면 피가 끓는다고 얘기해가지고 구설수에 한번 오른 적이 있었는데, 뭐 십자가를 보는데 왜 피가 끓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666이라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백신 패스라는 게 있었죠. 사실 뭐 황 소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 백신 패스가 사용이 많이 제한이 됐었지. 사실 그 백신 패스로 뭐 식당은 물론이고 뭐 마트, 학원, 별의별 데 다 적용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신 패스가 나왔을 때 일부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혹시 이거 666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했던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66은 아니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아직 등장을 안 했으니까. 예, 다만 그 666과 백신 패스의 개념이 굉장히 흡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고요. 그걸 또 문재인이 시행했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소름이 좀 끼쳤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가 될 확률은 100% 없죠. 예, 절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뭐랄까요, 그런 기질은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백신 패스가 나왔을 때 솔직히 좀 굉장히 소름도 끼쳤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걸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가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뭐 동네 할아버지처럼 그냥 뭐 반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을 되돌아봤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희대의 악인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아는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 최종 평가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퇴임할 때도 뭐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이제 결국 자화자찬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인생이 70이고 간 거라면 80입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한 70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100살까지 사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예, 저희 동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살 된 환자분들을 제가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예, 다 그 전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경우에 이렇게 지병을 달고 이렇게 사시거나 아니면 몸이 건강하면 또 막 치매 걸려가지고 막 자기 이름밖에 기억을 못하고 정말 이 나이 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70 넘으면 이제 더 이상 요절도 아니고 뭐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70이 넘으면 이제 갈 때 돼서 간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종교인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니, 예, 저는 이분이 진짜 천주교 신자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지만은 어쨌든 본인은 천주교 신자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종교입니다. 예, 본인이 만약에 저 세상으로 가게 되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본인이 잘 알겠죠. 남은 시간에 어떤 자기가 믿는 어떤 예수님께도 회개하고 또 자기가 잘못을 범한 모든 사람들에게 사죄하는 것이 도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시간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해왔든 마지막은 바른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제 진심입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 어떤 생각을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